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한국과학영재학교 17학번 졸업생 엄기영입니다. 네. 지금은 포항공과대학교 IT융합공학과 20학번이며 음, 또 서빙로봇 기업인 폴라리스 3D에서 연구원으로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일단 현 지금 생활 소개를 좀 자세하게 어떻게 네. 생활하고 있는지. 지금 1년 동안 그 일을 좀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폴라리스 3D라는 로봇 기업에서 휴학을 하고 이제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는 로봇의 하드웨어 개발이나 뭐 로봇 생산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다음 학기는 그 복학을 해서 이제 복학을 하면서 일을 좀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은 이제 9시 출근, 6시 퇴근 네, 이렇게 음,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추억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잼스 활동이 가장 클 것 같아요. 일단 잼스 활동부터 소개를. 네, 잼스가 일단 제가 만들어낸 한과영의 최대 자랑인 음. 연구회라고 볼 수 이 있을 것 같고, 1회였나요, 그때? 네, 제가 처음에 이제 그때 만들 때, 와, 이거 대박. 선배님들 이름을 좀 말하자면 이제 김동현 선배랑 음, 음, 그 유장목 선배, 음, 음, 유민재 선배, 뭐 음, 이렇게 저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잼스 처음 만들 때 제가 1학년 때 이제 만들 때 함께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이때 1회부터 이제 팀원들을 꾸려서 여러 가지 소형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하게 했었고 이제 2학년, 3학년 때까지 계속 제가 장을 맡으면서 이제 잼스 전반적인 거에 대한 관리를 좀 했습니다. 음, 잼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공학 연구회인데 좀 정형화돼 있는 연구회는 아니고 뭔가 살면서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그 프로젝트들이 어떤 것이든 잼스에 와서 한번 이뤄봐라라는 마인드로 이제 좀 어, 신설이 된 연구회였고 그래서 이제 그 결과 학생들이 뭐 정말 간단하게 나는 RC카 무선 조종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라는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뭐 나는 계산기를 만들어 볼래 뭐 이런 학생들까지 이제 다 모여가지고 정말 다양한 프로젝트를 팀별로 진행하는 그런 연구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 1학년 때부터 봤을 때 굉장히 대회나 많은 활동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또 로켓 발사 뭐 많은 추억이 있는데 그런 것들 좀 공유 좀 해주세요. 네, 요거를 사실 되게 긴 이야기거든요. 네. 시간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음, 일단 1학년 사프 색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음, 이제 저희가 개막식 행사를 맡게 됐는데 음, 그때 로켓으로 진행을 하자라는 얘기가 됐어요. 근데 이제 물로켓 너무 식상하잖아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때 했던 프로젝트 중에 이제 약간 로켓 캔디라고 그 질산칼륨이랑 설탕을 섞어서 약간 그 로켓 연료를 만드는 거를 중학교 때 좀 갖고 놀았었는데 고등학교 때 와서 이제 이걸 좀 제대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그 당시 김민우 선배한테 이거 저 그러면 그 화양 로켓으로 한번 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말씀을 해드렸고 민우 선배님께서 이제 그럼 그렇게 합시다라고 이제 해가지고 진행이 됐던 건데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팀을 좀 꾸려가지고 뭐 저랑 이제 여러 선배들이랑 같이 밤 새면서 이제 로켓을 만들고 그랬었는데 이게 아마 영상이 나갈 것 같은데 제가 그 로켓을 처음 만들고 그날 점심 시간에 얘를 너무 테스트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처음 만들어 봤으니까 어디까지 날아갈지도 모르고 얘 힘이 얼마나 쓸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냥 대책 없이 그 발사대에 세웠어요. 진짜 대책 없이 딱 로켓 연료가 고체 연료거든요. 그래서 붙자마자 노즐을 딱 체결을 하고 이제 발사대에 채워가지고 안쪽에다가 이제 뇌관을 넣고 여기다 불을 붙였죠. 그래서 점심 시간에 이제 저희 팀원들이 다 모여 있을 때 딱 불을 붙여서 이제 날아갔어요. 근데 어디까지 날아갔죠? 이게 날아가서 저희 학교 체육관 음, 유리창을 부숴버렸던 좀 큰 사건이 네, 이 일로 발생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사실 되게 무모했죠. 왜냐면 그 로봇이 그 체육관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갔으면은 정말 뭐 차, 건물, 뭐 심하면 인명사고까지 나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사고였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제 그게 다행히 체육관 건물로 쏙 들어가게 됐고 체육관 안에도 이제 큰 커튼이 있었는데 다행히 거기에 맞아서 파편은 안쪽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로켓은 잘 날았습니다.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혼나는 거는 이제 민우 선배님이 혼나셨지만 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루고 싶었던 목표를 이뤘고 그래서 결국에 이런 학교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한 첫 번째 경험이 이제 이 로켓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살려서 그 ISSF라고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국제 공동 학술 연구 발표회 이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런 로켓 연료 분배비에 따른 추력 변화 뭐 이런 걸로 이제 논문도 써서 간단하게 프로젝트도 해서 이제 발표를 했던 경험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뭐 하나 사이언스 챌린지 뭐 여러 가지 그 화학이나 물리 관련 대회도 이제 많이 나가고 그리고 이제 잼스라는 연구회도 제가 이제 1학년 말에 만들게 되었고 또 아마이라는 이제 그 공학과 약간 예술을 융합한 그런 연구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음악, 공학 이런 관련 프로젝트를 하던 연구회인데 이제 그런 연구회도 제가 직접 팀원을 꾸려서 이제 만들어서 진행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회가 너무 많아서 여기에 담기는 다 그렇긴 하지만 제가 이제 가끔씩 정리를 하면서 보거든요. 아, 내가 얼마나 많은 대회를 나갔었지? 근데 이제 한 19개 정도의 대회를 나갔더라고요. 3년 동안. 그래서 되게 네, 많은 공모전, 많은 대회, 많은 그런 발표회를 나가려고 좀 노력을 했었고 그 결과 이제 그 경험으로 쌓인 축적이 이제 저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본인에게 한가영이란 어떤 존재였어요? 한가영은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 정말 진정한 배움을 알려준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학술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저는 이 한가영의 자유에 대해서 항상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공계의 별 뭐 이런 카페를 봐도 한가영이 제일 자유롭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자유라는 게 사실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독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아들 딸이 내가 안 보이는 데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거에 대해 굉장히 불안해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불안이 당연하고 그리고 그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 사실 영재고에 들어가기 전에 학원 많이 다니잖아요. 영재고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자유가 되게 억압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재고에서 그 자유를 만났을 때 모든 사람은 그 자유를 건전하게 사용하지 못해요. 밤새 게임도 해보고 뭐 핸드폰도 막 없이 살다가 이제 있으면은 맨날 유튜브만 보고 그런 자유의 1차원적인 쾌락에 일단 노출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노출이 됐던 그 자유를 통해 발생된 결과를 가지고 자아 성찰을 하게 될 거예요. 저는 1학년 1학기 때 학점이 3.0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부모님들 아시겠지만 영재고 들어오는 학생들의 대부분이 이제 반에서 1, 2등 하던 학생들이에요. 근데 막 갑자기 전교 100등, 전교 70등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스크래치가 많이 가요, 마음에. 그리고 되게 그거를 통해서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통해서 좌절을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러한 경험을 고등학교에서 먼저 하는 게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좀 말이 길어지는데 제가 네, 대학에서의 경험으로 보면은 한가영 애들이 대학 1, 2학년 때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그 이유는 매를 먼저 맞아봤기 때문이에요. 이런 자유라는 당근과 채찍이 굉장히 잘 적용을 했던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가서 날고 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런 한가영에서 자유에 대한 경험과 그리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나오는 그 책임감, 이게 성적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내 생활 전반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인간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결국 이 모든 거에 대한 책임감을 길러주는 그런 배움의 장이 한가영이 굉장히 잘해준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배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 뭐 이제 저의 경험은 항상 단편적이기 때문에 너무 새겨듣진 않으셔도 되는데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처음에 입학을 해서 굉장히 자유에 심취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학원에서 막 10 to 10 이러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 이런 생활을 했었고 또 부모님이 항상 이제 간섭을 하시잖아요. 아, 이거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고 뭐 이 커리큘럼대로 가야 돼. 이걸 항상 가이드해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강압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지세요. 풀어지는 게 맞아요. 그거는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그 풀어짐을 항상 경계하세요. 그러니까 후배들과 선배들과 동기들과 그런 풀어짐, 그런 자유에 대한 거를 항상 함께하고 대신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질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좋아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당연히 좋은 건데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걸 경험해 보는 것도 이 고등학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대신에 그거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말하고자 하는 게 모호할 수도 있는데 아마 들어와서 생활을 해보면 이 자유라는 것과 그 다음에 주변에서 이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학번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번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요. 막 학점도 엄청 높고 다들 진짜 막 맨날 새벽 2, 3시까지 해요. 그게 동기들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원하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이제 동기들과 함께 그 흐름을 만들어 가는 게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공부가 재밌으면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가영에서의 추억은 결국에 그런 동기들과 또 선배들과 후배들과 이런 그 자신의 생활을 직접 만들어 보는 뭐 그런 게 이제 가장 좋은 경험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너무 학점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말고 왜냐면 제가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들은 부담을 갖게 될 거예요. 언젠간 그걸 깨닫게 되는 시기가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자마자는 저는 굳이 부담 갖지 않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깨닫는 시점까지 열심히 노시고 또 열심히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말을 잘했는데. 자, 했습니다. 안녕. 안녕 해줘. 안녕. 했습니다. 안녕. 안녕 해줘. 안녕.